리스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volatility smile이라고 그러면은요, 그 내재 변동성과 행사 가격 사이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 블랙숄스 모형이 맞다고 하면은 그 다른 행사 가격에 있어서 내재 변동성은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블랙숄스 모델 자체가 그 변동성은 그대로 컨스턴트하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행사 가격이든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이거를 실증 분석을 해보면 볼러틸리티가 스마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요 뒤에 있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콜이건 푸시건 또는 어떤 인더머니건 아웃 오브 머니건 행사 가격과 상관없이 볼러틸리티는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블랙숄스 모형에 있어서 그렇지 않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화 옵션을 가지고 그 내재 변동성 계산을 하면 행사 가격이 at the money에서는 좀 작게 나오는데 in the money, out of money로 갈수록 이렇게 커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미소 모양이기 때문에 volatility smil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모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블랙숄스 모형 자체. 이 에쿼티 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일종의 썩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통화 옵션은 활짝 웃는 모습이라면 그 에쿼티 옵션의 경우는 볼러틸리티 스마일이 이렇게 썩소를 짓고 있는 식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러틸리티 텀 스트럭처라고 해서 볼러틸리티 스마일은 행사 가격과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와 그 내재 변동성과의 관계를 보여준 거고, 이게 이제 기간에 따라서 또 내재 변동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면 그게 volatility term structure가 되겠죠. 만기까지의 옵션 만기까지의 기간이 변함에 따라서 내재 변동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volatility term structure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그림을 그리면 이게 volatility surface가 됩니다. 그러니까 volatility surface라는 것은 행사 가격과 만기까지의 기간과의 그 기간에 따라서 이 내재 변동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기까지 기간이 한 달이다. 그러면 한 달일 때 행사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변동성을 어떻게 내재 변동성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요 로우가 되겠죠. 요 요거는 바로 volatility smile 모양으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요럴 때 제일 volatility, implied velocity가 작고 양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volatility 스마일이 보는데, 근데 이거는 행사 가격에, 그러니까 만기까지 기간을 고정시키고 행사 가격에 따라서 본 거고, 행사 가격을 고정시키고 만기까지의 기간이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이건 volatility term structure가 되고, 이걸 한꺼번에 다 동시에 보면 이건 volatility surface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오피셜 모델과 리서치 모델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 둘 사이에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피셜 모델은 가능하면은 그 시장 가격을 as closely as possible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피셜 모델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반면에 리서치 모델은 목적이 얼마나 이익을 내느냐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매매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리서치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고, 리서치 모델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모델링을 해서 사고 팔 때 그 가격 결정하는데 그 모델링 리스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보면, 이제부터는 그 해칭, 모델을 해칭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해칭할 때 사용되는 그 모델링 리스크는 within 모델 해칭과 outside 모델 해칭 리스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within 모델 해칭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블랙쇼스 모델에서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에 대한 해칭입니다. 블랙쇼스 모델은 기초자산 가격이 불확실성이 있다. Geometric Brownian Motion을 따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해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델에서 이미 uncertainty를 가정한 그런 변수에 대한 그 위험을 다루는 해칭이면 이건 within 모델 해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블랙쇼스 모델에서 예를 들어서 volatility change는 우리가 uncertainty를 가정을 안 하죠. volatility는 시그마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델에서는 픽스 가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변수에 대한 어떤 위험을 다루는 해칭이다 그러면 이건 outside 모델 해칭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칭의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상 그 P&L 디컴포지션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하게 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를 안 한 위험의 변화, profit and loss 변화와 그 다음에 해칭을 하긴 했지만 imperfect하게 불완전하게 한 해칭에 대한 그 어떤 그 profit loss의 변화를 구분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트레이드에 대한 변화도 이거는 별도로 또 구분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non-standard product는 다른 말로 exotic product나 또는 structured produc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탠다드 프로덕트인 경우는 그 가격에 관한 불확실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래서 주로 이 모델의 초이스랑 관련된 그 문제는 해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랑 관련된 문제인데 반해서 이 non-standard product인 경우는 해칭도 문제가 되지만 이 프라이싱도 당연히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non-standard product 모델링과 관련해서는 통상 그 한 개의 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모델링을 해서 가급적 이 프라이싱과 해칭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도록 노력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항상 금융기관 내에서 오딧 그룹이 있는데 이 오딧 그룹은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제대로 임플리멘트가 됐는지, 그 다음에 이 모델에 대한 레셔널은 그 사운드한지, 그 다음에 이 모델과 그 동일한 작업을 완성시키는 다른 모델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고, 이 모델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가격이나 또는 해치 파라미터랑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일단 모델 빌딩에 있어서 이제 오버피팅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것은 피팅은 잘하는데 이게 이제 예측력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건데요. 오버피팅, 오버파라메터라이제이션. 너무 또 변수가 많아지면 이게 이제 그 리즘 시프트 같은 게 있을 때 이 모델을 가져가기가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의 문제를 디텍트하는 과정에서 그 모니터 트레이딩 타입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트럭처 트랜잭션의 경우는 비딩을 할 때 얼마나 컴피티브 했는지 하는 것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디퍼런트 프로덕트의 트레이딩의 그 프로핏이 제대로 그 기록이 되는지 하는 것도 그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